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친명, 비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이번에 보니까 뭐 수박 깨기 어쩌고 하면 나오는 이제 명단들 쫙 보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민주당 7적에 7적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어준은 왜 껴있냐 거기 근데 프락치래요. 프락치. 야 이거 대반전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프락치설, 네. 문재인 프락치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비명이라기보다 친문인 것 같거든. 그러면 그냥 친명, 친문 이러면 되는데 친명, 비문이라 그럴까? 아 근데 그거는 친문은 친명에도 친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 예, 친명에도 친문이 있어서 비명 쪽을 다 친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은 우리 수학 교과서 집합 단원에 나오는 서로소. 서로소. 교집합이 없는 서로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이면서 친문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비명이면서 친문인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친문이 좀 나눠져 있는 거고.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닌 사람은 극소수죠. 뭐, 그러니까 비명인 동시에 비문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박용진, 뭐 조응천, 뭐 이상민 이 정도고 굉장히 극소수죠. 근데 이제 비명계에서 다수가 친문 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전해철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계, 이낙연계는 확실히 비명이죠. 이낙연 그렇지 그 뭐 대장동도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이낙연계는 또 친문이고 친문이면서 비명인. 어렵네. 예. 근데 이제 친명에도 보면은 사실 철험에도 친문이고 강성 친문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이라든 박주민 의원 또 철험인가요? 하여튼 예, 그런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 묘하게 좀 중립적인 사람들이 윤영찬, 고민정, 요 친문 직계. 그렇지 애매해 거기는. 예, 친문 직계는 되게 친명은 아닌데 비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고민정은 뭐 예, 그렇지. 의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친명 비명이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맞다. 왜냐하면 친문은 친명에도 있기 때문에. 친문은 친명에도 있고 비명에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비명은 보통 이제 친문이었던 사람들이 주로 있는 거 정도니까. 족보 복잡하네. 족보 복잡해. 하여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계속 저렇게 치고받으면 과연 이게 융화가 될까? 뭐 우리가 민주당 걱정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지만 요즘 보고 있으면 이제 나는. 약간 이제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는 게 결국 그 의원들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거를 다 뒤집어 볶아서 수박 깨자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당내 이제 좀 유력한 인사들이 말리진 못할 망정. 이걸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고 있으니까 지금 요즘 민주당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이 너무 좋을 거야.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내려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야.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냥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보고 있는데 그냥 좀 깝깝하더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당원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 그런 말 자체,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현재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층을 다 대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표수가 1,600 몇만 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로는 그때 48%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개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정치가 40 몇 프로를 대변하는 정치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잡아줘봤자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상당수를 다 소외시켜 놓고는 자기들이 다 지지층이다. 그렇지. 우리가 지지층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로 이제 평행선을 지금 당분간 달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이 난리가 난 상황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자, 우리 마지막 아이템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겠지? 네. 자, 어떤 걸로 할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저는 3번까지 올라온다. 3세판. 3번까지 올라오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백현동. 백현동이 대장동보다
줄거리 조금 더 간단하고 그렇지. 그리고 검찰에서도 더 자신 있어 하고 제가 봐도 더 간단해요. 네, 이건 수사 착수의 순서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백현동부터 진작했으면 백현동이 먼저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봤을 때는 이제 2번 타자 백현동이고 2번 타자 백현동. 요거는 미지수지만 428억 약정설. 아, 그렇지. 요게 이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2번 타자에. 아, 2번 타자의 패키지로. 네네. 그렇지. 이번에 빠졌던 거 그렇죠. 대장동에서. 그리고 3번 타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요번에 체포동의안으로 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던 요 대장동 배임 혐의하고 성남 FC 갖고로 추가로 다시 청구는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네. 뭐 국회에서 어쨌건 부결 나왔는데 이거 그렇죠. 똑같은 걸 또 청구는 안 할 것 같고 네네. 지금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다음 이제 영장 청구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뭐 지금 3월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 여는 거 아니야. 네. 원래 일주일 쉬었다 하자 그러는데 그 난리 쳐가지고 그리고 또 다들 또 어디 해외 갔더라고. 해외에 뭐 그러니까 네, 다녀온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이 현재 분위기상으로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한다.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부결될 것 같아요. 아, 부결. 네, 또 부결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명계가 이번에 좀 합심을 해가지고 야 찬성 표결 또 하지 말자.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기권무효. 왜냐하면 기권무효도 반대랑 같아요. 뭐 그렇지. 예, 가결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일단 해놓으면은 야 이번에는 우리가 부결시켜줬어. 그러면데 이제 다음에 성의 있게 대답이 없으면은 확 간다. 이제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예, 근데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이재명한테 선물을 줬다고 하기에는 못한. 그래서 비명계 선물이 아니라 여시지 이번에는. 비명계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번에 예, 약간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게 당 대표 내려오라는 거잖아. 네. 근데 당 대표 내려올 것 같진 않거든.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애매하게만 보여주면, 네네. 뭐야 저거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비명계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가결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아 네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나 봐. 그럼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혹시 다음번에서 가결이 되면 이제 골로 가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나 너무 기묘하고 신묘해서 우리 마지막 기사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일단 예언. 2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5표가 나온다. 145다. 네. 145. 이거죠. 139, 145. 그 다음은 간다. 간다 이거. 야. 근데 난 저걸 보고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 친명 쪽에서는 이제 이게 부결이 자신이 없으면 네. 하나 방법이 있어요. 정족수를 아예 못 만드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면 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다음 체포동의안 불참하자. 네네. 근데 싫어 그러고 들어가는 제 수박. 그렇죠. 그거 하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티가 나죠. 네. 들어간 사람은 수박. 네. 수박 잡기. 뭐 그거 하나 있는 것 같고. 들어가는 놈은 수박이다. 들어가면 수박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놈은 다 범인이요.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박 같아. 그다음 그거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렇게까지 하면 비명도 앞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을 못하게 막는 거. 저거를 좀 말이라고 하냐 정말 나 저걸 보면서. 근데 저 전략은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왜? 왜 그렇느냐? 자 기준이 뭐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반대를 할 만한 의원들이 다 빠져버렸다. 아 그렇지. 근데 빠져버렸는데 민주당 몇 명의 의원은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150명 이상이 투표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150 몇 명 중에 75명 이상만 그렇지. 찬성을 해줘도 체포입니다. 그렇지.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만약에 저 전략을 폈는데 그러니까 아마 수박 확인하고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날 무전기 들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은 무전기 들고 지금 150명 넘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야 우리 다 들어가. 다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 얘기가 딱 맞네. 페인트님이 오프사이드 작전하다 망할 수 있다. 그렇죠. 수비수 올렸는데 그냥. 그렇지. 저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친명 쪽에서 갈 때까지 가는구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지금 자신 없고 불안함을 그랬어.
이게 탄핵 표결하고 다른 게 탄핵 표결은 의원이 몇 명 출석했던 간에 전체 의원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은 의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정확하게 의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최경환 의원. 그렇지. 최경환은 퇴장해 버렸거든요. 퇴장. 네. 그렇지. 네. 근데 요 때는 퇴장도 그러니까 표결 불참도 반대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표결 불참은 그냥 빠지는 거지. 반대표하고는 다른 효력이다. 예. 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다음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무언가 작전을 짤 텐데.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당론으로 당론으로 정하자부터 하잖아. 네. 안 된다 그랬다가. 네네. 당론 정하면 뭐 하냐? 정해도 안 찍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뭐 비밀 표결인 거고. 근데 다음에는 표결 들어가기 전에 큰 싸움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싸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박 깨기가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표결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하자, 자유투표로 하자. 이거 갖고 일단 싸움이 시작되겠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안민석 의원인가? 네. 그 당원 투표에서 저희 대표직 유지 여부 결정하자고. 당원 투표로.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기 아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 그 개딸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당 대표 유지 시켜가지고 가려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해서 대표로서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금 그게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끌고 가지? 나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끌고 가려고. 그냥 네. 리더십 없이 그냥 나는 안 가. 좋아, 빠르게 가. 그냥 간다.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다음 주쯤에 대장동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대장동 성남 FC 기소가 될 거예요. 네. 요게 기소가 되면 얘네 또 당원 80조 있잖아. 요걸로 한번 또 사단이 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 당 대표고 이렇기 때문에 당의 기구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당무를 정지시킨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겠죠. 이건 정치 탄압이니까 예외다. 그냥 또 정치 탄압.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은 있겠지만 그걸 이렇게 붙들고 계속 오래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쪽에서도 지금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너 내려와거든. 네. 당신 내려와 이제 내려와. 근데 나 싫어. 그리고 계속 안 내려가는 거잖아. 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소가 되면 또 다시 할 거거든. 이제 야, 얘 기소돼서 내려와. 네네.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싸우는 과정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뭐 버틸려면 버티긴 하겠지만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뭐 조홍천 의원이나 뭐 이상민 의원이나 뭐 몇몇 의원들 목소리 나오지만 이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커지긴 커지겠죠. 네. 그리고 커지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뭐 이제 재판도 벌써 다녀야 되지. 대장동 재판 시작하면 이제 내가 보기에 거의 매주 다녀야 돼 재판을. 그 대표를 어떻게 해 그러면? 네. 거기다가 또 영장도 또 청구될 거고. 사실 이런 경우의 정석은 개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그 어떤 상호 간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재명을 거의 패퇴시키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호 간에 합의 가능한 지도부를 세우고 이재명 대표 일단은 이제 불명예스럽지 않게 내려가는 요게 정석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체포동의안을 앞으로 계속 부결을 해주고 민주당 입장에서 대신에 당신은 대표에서 내려오고 뭐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정도. 그리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맥스인데 새로운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친명계에서 못 받아들이겠는 인사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이낙연 아니네 그럼 최소한. 이낙연 저는 이낙연 출당 지금 뭐 하고 있던데 출당. 이낙연 김부겸은 안 될 것이다. 김부겸이 안 된다. 네, 이낙연을 한다는 거는 이재명은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김부겸이 해도 마찬가지. 일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낙연 김부겸으로는 이제 그 답이 없다.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김부겸이 하려면은 이재명이 중간에 잡혀가야 돼요. 잡혀가야 된다. 그러면 김부겸이 올라오지.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 전에 당내 개파의 합의를 통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답이 이낙연이나 김부겸은 아닐 공산 아니죠. 아닌 거죠. 그지 보니까 또 우상호 뭐 이런.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아 이제 힘든 비대위원장 전문으로. 아니면 외부 인사. 그럼 또, 네. 또 혹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김종인 가능성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려오겠다는 의사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 저는 피를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언젠간 내려오려고 생각할 거예요. 언젠간. 예, 총선 전에. 예, 제가 얘기했던 연말 연초. 예, 근데 그때까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때까지 구속되면 어떻게? 이 다음 내가 보기에 지금 일단 지금 뭐 박용진 선배도 맨날 하던 얘기가 당원 80조 기소되면 내려와라. 네네. 근데 이제 그 목소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이재명이 대표가 싹 씻는다. 싫어? 뭐 이러고 그냥 계속 난 빠르게 가. 그래서 계속 가면 나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명계 쪽에서도 피를 안 보면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 당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다음 영장 청구 들어왔을 때는 가결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 안에서도 그런 조짐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오다 가다가 민주당의 한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 체면 안 구기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고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뭐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분의 뉘앙스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예, 대표 리더답지 않다. 예,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꽤 많은 민주당 쪽 패널들이 나도 이제 맨날 방송 나가면 얘기를 하잖아. 네. 빨리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 방송에서는 쉴드를 치는데 그렇죠. 자기들도 답이 없는 거라 이게 지금 네. 다음 총선 생각을 해보면 이 답이 없으니까 네네.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명계에서 이런 분석들을 했더라. 이걸 혹시 어떨지 모르겠네. 네. 검찰이 정권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기려면 당 대표가 이재명이고 계속 누더기로 계속 싸움이 나야. 그래서 구속을 굳이 하면 정신 차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 구속영장을 안 칠 수도 있다. 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 비명계 쪽에서. 네네. 그래서 검찰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구속영장은 치긴 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다음 영장 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물러나겠다라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가결. 피를 봐야 된다. 네네.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까는 부결하고 했지만 나는 가결. 요거 나중에 밥 내기나 한번 하자. 네. 사실 2차 체포동의안의 관건은 이게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언제 나오느냐. 네,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늦게 나올수록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시간을 끌면. 그러니까 두 번째 구속영장 정말 좀 늦어질수록. 근데 좀 빨리 나오면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145표 선에서 일단 145로 턱걸이 선에서 일단은 부결로. 이제 이렇게 칼 들이밀고 이제. 네네네. 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려가 이씨 뭐 이거.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의 예측 그 시나리오가 있고 또 뭐 경우의 수별로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결정적인 건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뒤섞어서 엎어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재판에 들어갔는데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재판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증거가 검찰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법정에 일단 기자들도 가니까 거기서 나온 증거를 기초해서 기사가 또 쏟아질 거고.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다른 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야 진짜 제가 억울했던 것이 맨날 뭐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 뭐 공판 중심주의다 이래놓고는 조국 재판 때 결정적인 증거 나오는데 그거 다음 포탈에 메인에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어요. 그리고 그때 KBS에서 법원의 시간이라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 이걸 연재를 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그런 게 한 번도 포탈 메인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나갔으면 조국 이슈는 끝났어요. 빨리 끝났지. 재판 중간에 끝났거든.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다 모른 척하고 있고. 근데 이재명 재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재판 하나하나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거고
기사가 엄청 나올 거고 포털 메인에도 계속 걸릴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맨날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 애들 진술만 있고 네네. 증거가 없다 뭐 이러는데 증거를 뭐 검찰이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있어요라고 맨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되면 말한 것처럼 증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야. 네네. 증인들이 무슨 말 했는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론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난 이제 당장 뭐 내일 이제 재판하는 거 3월 3일 이제 요거에서 시작돼서 이제 뭐 말한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나오고 유동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말들이 쏟아지는 것만으로도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하물며 대장동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증거들이 우리가 모르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좀 어렵겠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 기권이나 무효가 아니라 찬성을 아예 던져버린 의원이 최소 범민주당에서 한 18명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거의 이제 이거 유죄 같은데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지. 네, 이거 유죄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그 이제 영장기재 범죄 사실하고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느꼈던 거는 한동훈 장관이 엄청 자신감이 있더라고. 내 느낌에. 뭐 본인 완전 이쪽에 전문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원석 총장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래 끌었잖아. 이 정도까지 해서 영장을 쳤으면 아무것도 없는 헛방은 아니다. 이거는 나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내가 그랬잖아. 그래도 이번이 그나마 이만큼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가는 게 좋다. 근데 본인이 변호사도 잘 알거든. 그래서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안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재판이 시작돼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가 어려울 타이밍이 올 텐데 근데 항상 이재명 대표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에는 비명계에서 피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우리 동방쌍용님, 전 개딸들이 뿌리는 수박 전단지 보고 어휘나 문법이 마치 조선중앙TV 보는 줄 알았어요. 극좌는 북한이라 그런 건가요? 근데 진짜 난 요즘에 저건 보고 좀 섬찟하더라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수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뭐 거의 죽여야 된다는 취지로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요즘에 사실 그분들은 좀 무섭습니다. 우리 수박이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도 수박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래? 네, 수박이 뭐냐면 겉은 녹색이에요. 생태주의야. 생태주의야. 근데 내용을 딱 까보면은 사회주의. 생태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생태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검은색은 아나키즘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레디컬 이념의 정록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던 그쪽 BNL 좌파 쪽에서는 수박이 최고의 사상적 최고봉이다. 수박은. 근데 지금 개딸들이 수박을 함부로 끌어다 가지고 이상한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뭐 다 수박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대표님 또 보내셨네. 보물사냥꾼님. 백 변호사님 내년 총선 출마하시나요? 실력 있고 사람 좋은 분들로 물갈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저나 김수민 평론가는 여기서 놀 거예요. 우리 안 나가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해요? 나가서 지금 여기 방송이나 재밌게 해야지. 자, 울프레마트님,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출석하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방탄을 위해 저러는 걸 보고 있으면 대상은 다르지만 김두한이 똥 뿌린 심정 이해가 됩니다. 참, 요즘에 진짜 이 민주당 이 정도 의석을 가지고 지금 진짜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민주당 진짜 찐 진보분들은 정말 좀 가슴을 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찐 진보 입장에서는 뭐 내년 총선 기권이 굉장히 유력한. 기권.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쪽 지지 열기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번에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가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가 나오면 지지율이 빠지더라고. 근데 이제 매주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주 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표직을 끝까지 일단 유지하고 결국 피보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요즘에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 뭐 비판 많이 하는데 나는 민주당도 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수와 진보의 날개가 좀 똑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이제
건전한 경쟁도 하고 그런데 사실 네. 요즘에는 양쪽 다 날개가 사실 좀 우리가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하지만 국민의힘도 요즘 깝깝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BJ님 기피 알지 못하면 날카로울 수 없습니다. 우린 수박 겉핥기 하지 말고 끝까지 놓지 맙시다. 보내버립시다. 아, 네.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보수와 진보 양날개가 하면서 내가 보수는 잘 쓰고 있는데 진보가 별로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둘 다 콜로 가가지고 지금 이쪽도 지금 사실 국민의힘 쪽도 잘못하는 거 많은데 네. CR도 안 맥혀요 비판이. 뭐 하나 나오면 기승전 이재명 저걸로 네. 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냥 이재명이 나오면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이 굉장히 이제 해이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지금 저렇게 개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 저렇게 하면서도 요즘에 참 하여튼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그냥 깝깝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만 민주당 얘기만 쭉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와야 우리가 그만할 것 같은데 계속 걱정이 많네요. 다음 주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네요. 38 전당대회. 그러네. 네. 그거 또 저희가 또 얘기 좀 하고 또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이게 너무 예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네.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이런 거 보면 네, 네. 일주일에 얼마나 또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지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왕패님 정치와수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왕패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우리 후원 계좌에 저희 방송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네. 자, 우리 저희는 회식하러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나중에 뭘 반가워? 다시